예, 안녕하십니까. 선재기입니다. 예, 오늘은 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있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상정에 관한 요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사실 그 김문수 후보자님에 대한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쪽에 더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사실 이쪽 정무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또 때 아닌 그 얼마 지나지 않은 그8.15 광복절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보시면서 얘기 좀 할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고요. 일단 조금 좀 가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고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먼저 우리 강정혜 법무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돼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건 장관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요. 계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지속적으로 네. 지금 김영석 관장님 지금 학자로서 쓴 게 아니고 네. 독립기념관장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신데 23년 11월에 시민단체 출범식 발언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했습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 국민 주권인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겼고, 따라서 임시정부 계승은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발언한 적 있죠. 제가 정확한 발언의 내용은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했다는 거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또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하는데,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헌법과 여러 가지에서 광복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관장님, 예, 2023년 12월에 보수단체 행사에서 45년 8월 15일 날 광복되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건 역사를 정확히 모르고 하는 거다. 그리고 48년 8월 15일 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장님은 1945년도에 광복되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관장 자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관장 자격으로는 제가 코멘트할 내용이 없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마이크를 좀 입에 가까이 붙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독립기념관장은 거기에 짧게 대해서 예스 노만 얘기했어. 예스예요, 노예. 그러니까 관장 자격으로 지금 얘기를 하라면은 네. 제가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임시헌법 19년도 9월 10일, 1919년 9월 10일에 공표한 거 보면 국민과 또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속기록에 보면 신익희 국회의장님께서 48년 8월 16일 날 어제 8월 15일에는 우리 역사 있는 일에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 정부가 수립된 거룩한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나라라는 말은 국가라는 얘기는 안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로 받드는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7월 24일 취임할 때 취임 연설 마지막에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쓴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학자로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요. 예, 이것도 예스 노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관장으로서 저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시면 네. 관장이 개입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
발언을 하고 저 관장이 책을 쓴 당시에 독립전쟁에서 독립에서 네. 관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립의 과정의 네. 역사적 사실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관장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건 근데 지금 관장 자격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좋죠. 예, 그다음에 1948년 잠깐 그만하세요. 예, 예.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존중해야 한다고 존중하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9차 1987년 5공화국 헌법에는 장관님 여러 차례 얘기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관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중합니다. 그건 존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관장님 쓴 책이 있잖아요. 요거. 예. 끝나야 할 역사 전쟁. 네, 네. 이 서문에 보면은요. 예, 예. 이래 돼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당면한 것은 국가 정체성을 재확립하여 국론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견인하는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망국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도 써놨죠. 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예, 관장님 자체가 예, 지금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이라는 책 이름을 썼는데 예, 새로 시작한 역사 전쟁으로 저는 읽히고요. 예, 국민 통합이 아니고 국민 통합의 걸림돌이고 역사 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람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는 우리 관장님이 지금 이 통합을 하고 새로운 역사로 가기에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미 이렇게 판단되는데 학자로서나 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학자로서의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학문의 자유상. 그러나 독립기념관장으로서의 통합의 역사. 이 부분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보시죠. 마지막에 대해서 국민 통합에 대해서 1948년에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미래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미래로. 아니 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염려한 뜻에서 그 책을 썼고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은 1948년 재헌국회 회의록에 기초해서 쓴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독립기념관 장관님 말씀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 갈등을 봉합하고 미래로 나가는 역사를 위해서 네. 장관님 저는 제가 말씀하신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네. 자, 마무리해 다시 주십시오. 한번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한 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가보훈부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보훈기본법에 나온 그리고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국가보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더욱더 헌법을 수호하고 계승할 책임을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잠깐 보고요. 지금 그 국가보훈부 장관이신 강정의 장관님과 그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되신 김영석 그 기념관장님의 그 입장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유동수 의원님이시죠? 예, 유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거에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 1948년에 서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임정 30년 뭐 이렇게 말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1919년에 3.1 운동이 있고 나서 그 3.1 운동 이후에 이제 생긴 임시정부가 이제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그 독립 대표 그 민족 대표 그 33인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민족 대표 33인에는 그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독립운동을 못했어요. 같은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김구 선생이라고 얘기를 일단 할게요. 제가 선생자를 일단 붙일게요. 왜냐하면 이 정서적으로 그 너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서를 생각해서 일단 저는 이 영상에서는 일단 선생이라고 하는 이 두 그 글자를 일단 붙여서 호칭을 일단 할게요. 예. 다른 영상에서는 근데 일단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성스백한테 그 포섭되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김구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에 반대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 영상에서는 일단 김구 선생이라고 그 얘기를 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 김구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성 임시정부에 같이 그 들어오지 못했던 멤버예요. 그런데 나중에 임시정부가 8개 정도나 막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니까 독립운동을 하시던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야 이거 너무 이게 막 우후죽순 여기저기 막 있으면 이게 뭐 그 독립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그 정통성도 없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업무라든가 모든 게 다 그 혼선만 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하나로 좀 이렇게 좀 묶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김구 선생은 뭐 그 주석에 올라 있지 않을 그때 당시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안창호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의 이제 리더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창호 선생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한성 임시정부의 그 정통성을 몰아섰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 3.1 운동으로 태어난 임시정부는 그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1919년에 그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성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자꾸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김구 선생을 이용을 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이 모든 업적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띄우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맥락의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예속 논쟁 같은 겁니다. 상복을 1년 입어야 됩니까? 3년 입어야 됩니까? 이런 말 그대로 그 동도서기의 관점에 그냥 빠져 있는 그런,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참 굉장히 그런 어떤 야만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뭐, 예? 정말 그때 당시에 일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 그 광복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긴 젖으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이렇게 했듯이 이날은 40년이다 이 말입니다. 광복절이라는 이날은. 예? 왜 40년이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36년, 미군정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잘못하면 정말 더 길어질 수 있었던 그 시기를 빨리 놓치지 않고 빨리 우리가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그 열망과 정말 그 애끓는 그런 마음이 다 합쳐져서 그 횟수로 하다 보니까 40년이 된 거예요.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날이.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이제 광복절인 건데, 그 정부에서 이제 그 문건을 제출을 할 때,
그 독립일이라고 하는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이 명칭을 그 붙이려고 하다가 예? 이게 이제 세 글자를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의미를 같이 그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도 1945년 8월 15일이 해방된 날과 우리가 독립하는 그 날을 같이 그 같은 그 8월 15일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 48년도 8월 15일을 그 기준일로 해서 나라를 건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막 헌법도 막 제정을 해야 되고 막 정말 너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급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좀 이거를 그 정확하게 좀 정리를 더 말끔하고 깔끔하게 했으면 참 좋았겠죠. 예,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에 와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막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게 논란이 좀 뭐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끝나야 할 그 역사 일종의 그런 전쟁의 개념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저는 이런 그 과정에서 그 일방적으로 뭐 어느 편을 든다라기보다도 그 김영석 기념관장님께서 쓰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여기 아까 그 책이 있었는데 왜 안 나오죠? 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 책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그런 아무튼 생각은 들죠. 근데 이런 해석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이 사람들 그 기죽이고, 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과거에 그 조선시대 때 사람들 사는 것 마냥 그 사문난적으로 막 몰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런 행태, 예. 이런 게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유동수 의원님께서는 어떤 학자로서의 그런 어떤 시각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한다라고 말해 주실 줄 아시는 그 정도는 되시는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 의견과 뭔가가 그냥 딱 다르다 그러면 그냥 선을 딱 그어버리고서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친일파다, 매국노다, 뭐 전 이런 문화가 더 정말 심각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 어떤 기술적인 그런 내용들을 내가 봤더니 이게 또 이런 게 아니었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30년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미 30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919년이 이제 기미년이다 보니까 기미 30년이라고 하셨어요. 그 1948년을 그때 9월 달에 이제 그런 연설문에도 다 그 기록이 있고 국회에서도 이제 유동수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스니키 국회 그 부의장님께서 그때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년이라고 친다 그러면 1919년부터 이제 쳤을 때 48년이 이제 3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919년에서 48년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8월 15일 다음날 8월 16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48년을 더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신익 회장님도. 예? 그러니까 유동수 의원님이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문화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념관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신 거냐면 이게 이제 그만큼 전문가시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 학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그 결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내가 기념관장이니까 내가 정의를 하겠다 막 이렇게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학계에 대한 어떤 이런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떤 이런 역사적 진실들을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가로막아서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형국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내 입장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 질문이 이제 또 다른 식으로 바꿔서 이제 갔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이 강정의 그 장관님처럼 당연히 공무원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보건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이렇게 성격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질문을 바꿔서 딱 한다 그러면 강전의 그 보훈부 장관님 같은 경우도 그거는 학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이제 일단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문화, 어떤 가치를 우리가 공유할 것이냐. 그게 더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자유의 가치와 이 공화의 가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내내 주구장창 주장하셨던 바가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를 하고 시장의 질서, 그리고 우리가 교역을 해야 된다. 해상 무역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완전한 틀이 확 바뀌는 그런 정말 경천농지할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성 논쟁 같이 야 상복을 1년 임차, 야 상복을 3년 임냐, 예, 그거 갖고 완전히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인데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질문한 걸 과거에 대한 문제를 질문했으니까 48년 얘기 끝내면 그거 얘기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유동수 의원님은 이 학자로서 어떤 이런 걸 인정을 한다라고 하시는 건 정말, 예, 저 한편에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예? 이렇게 정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학자분을 갖다가 그런 어떤 학문의 어떤 이런 자유와 어떤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연구자의 어떤 이런 고뇌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저 사람은 토착외구다 막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근데 그래도 이 유동수 의원님은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내가 학자로서 내가 인정한다. 근데 이제 유동수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독립기념관장이 어떤 신념을 갖고 광복절이 몇월 며칠이냐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는 동의를 이제 못하는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유동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일단 하셨는데, 저는 정말 김영석 기념관장님이 이 부분은 잘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독립기념관장이나 광복회장이나 보훈부 장관이나 이런 어떤 국가 공직의 책임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무책임하게 몇 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이게 어떤 국가가 법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개념에서 일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는, 불필요한 간섭을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잘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학문에 의지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100년의 역사가 안 된 상황에서 사실 이게 공부를 하다 볼수록 점점 더 그냥 계속 나와요.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예? 그러니까 이 김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가 김구 선생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예.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나온 정원기 교수님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항일 테러 같은 경우는 정말 몇 건 안 된다. 예? 정말 많이 쳐줘봐 3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정적 테러였고, 나머지는 다 정적 테러거나 항일 테러가 아닌, 예. 그런 테러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 예, 이제 이런 사실들이 근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연구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80건 정도는 다 그냥 엉뚱한 테러였다 이겁니다. 김구 선생께서 하신 그거는 항일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이런 책을 내셨죠. 그러니까 김구의 테러리즘 액티비티즈 해갖고 어떤
얼마나 이게 정말 순수한 어떤 항일 운동이었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정말 더 자세히 이렇게 파헤치려고 그러면 아직도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많고 그 교차 검증해야 될 이런 사항들도 많고 이제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정말 그 역사학계에서도 그걸 해야 되지만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려면 정말 여러 분야의 이 분야의 역사. 그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산을 이렇게 나무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산림의 역사를 뭐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목재라든가 예? 소나무 뿔에서 나오는 이런 송진유를 어떻게 그 이출을 했는가 이거를 수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어떤 이런 강제적인 그런 일종의 수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봐야 될 게 정말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고 정말 이게 저렇게 보면 저렇게고 이게 너무 저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이대근 선생님이 쓰던가요? 그분의 그 자료를 보면 정말 너무 골 때리는 게 아니 얘네가 거의 이제 전쟁 다 끝난다라는 것도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 1945년 그 시기에 일본 애들이 사방 사업을 해버려요. 그 사방 사업이 뭐냐면 모래를 막는다라 그래서 사방해서 사방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니 전쟁에 이제 패퇴할 게 기운이 다 보이는 뭐 이런 와중에 왜 나무를 썼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가 패닉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리를 해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그런 어떤 분야에 굉장한 해박한 뭐 일단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자료를 후대들에게 어떻게 넘겨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자들의 정말 이 고뇌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죠.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이건 이랬었던 거니까 뭐 저거야 막 이제 잃어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48년도에 이제 그 신익희 부회장이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기미 30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걸 갖고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서 야 그러면은 1919년에 이 법통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저는 맞습니다. 법통이 있는 거 있어요. 법통이 그 한성 임시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개성이 된 거예요. 상해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누가 그걸 반대하냐고요. 1919년에 법통이 있다니까요. 예, 법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성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한성 임시정부는 거기는 이제 집정관 총재 방식이었는데 그 최고의 그러니까 그 윗사람이 아무튼 집정관 총재예요. 집정관 총재인데 집정관 총재가 이승만 집정관 총재였고요. 이승만 집정관 총재로 외교를 다 했는데 집정관 총재를 뭐라고 그 번역을 합니까? 프레지던트로 번역을 해야죠. 뭐 프레지던트로 번역 저게 안 하면 뭐라고 쓸 겁니까? 제발 좀 그 영어 단어를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안창호 선생께서 이제 그거를 그 문제 삼았죠. 야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 제도도 아닌데 왜 프레지던트라고 하냐, 프레지던트라고 하지 마, 이렇게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뭐 더 잘하시는 뭐 최고의 대한민국 1호 박사님이신데, 예, 한성과 저기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총재라는 그것도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뭘 그거 갖고 예? 프레지던트라고 쓴 거는 상해 임시정부의 프레지던트라고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 프레지던트 말고 그 이승만 대통령의 프레지던트를 외교했으니까 예? 그러면 그 한성 외교적으로 한 거 아니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로 인정해야 되는 거고 집정관 총재라고 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해보세요. 집정관 총재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예? 이승만 대통령도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 뭐 그거를 영어를 몰라서 그냥 프레지던트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 예? 근데 막상 안창호 선생님께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영어로 쓰지 말아라고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거나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집정관 총재라는 개념을 그거를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그거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그냥 프레지던트라고 쓰면 된다라고 그거를 그 입장을 그때 이미 분명히 밝히 쓴 겁니다. 그러니까 1919년 임시정부 그게 한성 임시정부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상해 임시정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19년도에 그 3.1운동 하고 나서 독립운동 하는 그 과정에서 김구 선생은 뭐 아예 그냥 그 서열이 낮아서 상해며 한성이며 그때 당시에 이름을 올릴 수도 없었고요. 3.1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김구 선생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에 만들어진 한성 임시정부를 주축을 해서 그거를 우리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개통상의 그 법통을 가진 그 임시정부라고 하자라고 다 합의를 그때 세 개의 임시정부가 모여서 이제 합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상해 임시정부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안창호 선생도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한 거죠. 물론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그 안창호 선생이 자기 사람들로 이제 채우려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상해 쪽은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떠났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의 독단인 것도 좀 있었고, 그 전 과정에서는 그 이동휘가 이제 그 상해 쪽을 이제 사실 맡고 있었죠. 근데 물론 그 이동희 선생이 그쪽을 맡고 있었던 것도 이승만 대통령을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원동 지역을 맡아라. 나는 이쪽 하와이 미국 쪽을 내가 맡아서 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이고 뭐고 뭐 상관없어. 당장 이게 빨리 일본 애들을 몰아내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상해 쪽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대로 활동하는 거라고 뭐 인정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그 상해에 들어갔던 안창호 선생이며 뭐 그 당시에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그 이동희 공산주의자죠. 완전 공산주의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랑 같이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구 선생은 그래도 정말 훌륭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상해 임시 정부가 이제 흘러가는 이 과정에서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어떤 자기 사람 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상해가 완전히 팔이 날려요.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 1919년 이후에 뭐 잠깐 동안만 뭐 잠깐 시끄럽다가, 예. 그 국제 코민테른이 막 생기고 나서 막 그 이후에 막 시끄럽다가 이동희가 국제 코민테른으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 차원에서 받은 돈이다. 이건 임시정부랑 상관없다. 그러면서 그냥 도망가 버리죠. 이동현 선생은 그냥 직접 본인이 그냥 떠난 거예요. 본인이 떠난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해 쪽은 거의 뭐 활동이 거의 지지부진했었고, 거의 뭐 그렇게 큰 일이 없었고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신익희 부회장님이었습니다. 예. 거기 상해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신익희 부회장님도 거기 상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손바닥으로는 절대 이 하늘을 가리지 못하고요. 캐면 캘수록, 예, 더 진실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실은 계속 나와서, 이게 상해가 아니라 한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도 또 깊게 들어가면 또 그렇지만도 또 않다. 이게 결국에 이게 실질적인 광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거의 구미위원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주축을 했던 그 구미위원부에서 정말 실질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것들은 다 열매는 다 거기서 맺은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를 인정을 좀 해달라고 계속 이승만 대통령도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임시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아무튼 한성 임시정부입니다. 한성 임시정부를 국무부에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그 소련 간첩이 있었죠. 소련 간첩 엘저이스가 소련 간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를 퍼뜨리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실세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상해 임정이며 뭐 한성 임정이며 어떤 임정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장세수사도 상해에 있는 상해 임정을 인정을 안 했어요. 장세수 완전히 철저한 반공주의자 장세수 총통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무의미한 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속 논쟁이고요. 정말 우리나라를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제 유엔의 힘을 빌려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총선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북한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북한에서 이 소련 애들이 스탈린이 안 받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글로 갈 수 없으니까 결국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그 위원들도 결국에는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 총선거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린 크리스나 메논 인도 대표, 그분이 이제 임시위원단 총 대표를 맡았는데, 그분도 사실 알고 보면 좌성향이에요. 그분도 좌성향인데, 그분조차도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위대한 애국자네. 이런 얘기를 그 유엔 소총에 가서 하면서, 결국에는 그 문제가 이제 아무데도 우리나라를 나라로 인정 안 했는데, 결국에 유엔에서 이제, 딱 우리나라를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만이 합법 정부다라고 하는 거를 딱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such country라고 한 겁니다. such country. this is a country도 아니에요. 그냥 such country예요. such country. such country.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인정된 게,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인정된 게, 국토와 국토와 그 주권과 국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삼요소를 다 합쳐서 나중에 이거를 결국에 그때 이제 건국을 한 건데, 그래도 나라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정말 이게 국가가 될 수 있는 건데, 외교권도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과정을 하는데 또 건국하고 나서 그걸 끝끝내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예요. 뭐 이 영상에서 김구 선생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 유엔 거기 가서도 야 그 대한민국 인정하지 말아라, 우리 상위 본인들이 했던 상위 임정 그거 인정해달라 막 그러면서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도 반대했죠. 유엔에 그 인정받는 거, 유엔에 가입하는 거, 그것도 방해했죠. 아주 끝끝내 방해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나중에는 뭐 그 전쟁 날 때도 전쟁 나는 거 다 알면서 남북 연석 회의해야 됩니다. 막 계속 그러면서 스탈린 지원 받아서 계속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성수백한테 포섭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알고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아무튼 뭐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나마 이 유동수 그 의원님께서는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이런 학자로서 이걸 일단 인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라는 게, 이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판이에요, 정말. 저는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학문적인 어떤 자유를 다 말살하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데, 이게 아주 그냥 스물스물 올라와요. 학자로도 인정을 막 안 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토착외구다 막 친일파. 진짜 큰일이야, 큰일. 근데 그래도 이렇게 딱 유동수 의원님은 이렇게 학자로서 딱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좀 듣기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